자, 이번 시간은 신축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이 보석이죠. 개신기가 있어요. 신금이 있어가지고 토는 토인데 자갈밭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석이 자갈밭에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귀물진탁이라고 그래요. 다시 귀할기 물건물. 귀한 물건이 티끌진 흐릴탁. 그러면 흙탕물에, 이게 구정물에, 진흙 속에 빠져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자갈밭에 떨어진 보석이라고 하는 게 이 대개 신축일주를 가지신 분이 자기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내 내면은 어떤 거 하니 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은 진가를 알아요, 몰라요? 남들은 그 진가를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서 저 사람이 참 저 멋진 사람이네,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때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때를 만나면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한 일주가 되는 이유가 축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축 속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한데, 그러면 남들은 나를 이제 몰라줘. 이제 저희 사자성어 중에서 무리 중에, 많은 무리 닭 중에 한 마리 하기 뭐죠? 궁계일학이라는 그런 쪽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거요. 여기 축이 지장간에 개신기가 있어요. 다시 토생금, 금생수, 여기서 생이 되고 또 생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신금 입장으로 봐서는 축이 토생금 하니까 인성이요. 인성은 공부라고. 공부해서 성공을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신금이, 축 속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이 강한 일주가 된다 그랬죠? 네. 신축이 보통 강한 일주 아니에요. 내면이 강하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게 금생수해서 빠지기도 하는 거니까 이건 두뇌가 명석한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인성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입력도 좋고 출력도 좋다는 얘기라고. 이게 축이 있으면 저희 사유축 금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고라고. 금고니까 이게 인술축미는 사고죠.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첫째,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식복이 있고 부모, 형제자, 배우자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드러나는 것이 남보다도 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지. 우리가 이게 12월 토니까 습토죠. 습토이면서 꽁꽁 얼 동자라. 그러니까 얼어있는 땅이라. 그러면 이것은 봄을 준비하기 위한 토죠. 봄이 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겨울이 조금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찌꺼기 토인데, 이 찌꺼기 토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축은 이제 위장이니까 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개 3D 직종에 근무하면은 특별히 좋더라. 그런 쪽으로 이제 신축이요. 이게 신축이 여기서는 어떤 도구로 봐. 쟁기라든지 쇠서랑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축은 소니까 쟁기하고 소하고 합쳤어. 그러면 쟁기로 자갈밭을 갈아 그 옥토화를 시키는 사람이니까, 이게 만약에 겨울철이라 하면 겨울철에 미리 밭갈이를 하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건면하냐 그거예요. 가을이라 그러면 농사 다 짓고 또 밭갈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봄, 여름이라 그러면 작물 심고 나서 바로 또 밭갈이 하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한 거라. 그렇게 고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어려운 거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해서 그럼 이게 돈이 되는 거라고. 이게 대기만성되는 거지. 이게 자수성가형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쟁기로 자갈밭을 가는 거니까 부동산 쪽, 특히 토목 쪽, 건설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사유축 금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식복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낫, 쇠서랑, 도끼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우리 양뿔이라든지 뿔도 되고 쇠뿔도 되고 그다음에 무슨 안테나 역할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걸 쇠뿔이라고요. 그러면 쇠뿔도 당김에 빼려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소고집, 쇠고집이 되는 거지. 그 성질이 굉장히 무뚝뚝해. 소는 이게 신체 건강하고 늦게까지 이게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쇠고집이나 강고집이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신축이 있는 사람들이 속이 때문에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신뢰성도 있더라. 이제 흰 색깔이죠. 그러면 흰소는 불교 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소는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자인진 오신술, 축해요 미삼요.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하고 신금이요. 다시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신은 이제 음이니까 축해요 미삼요 신축, 신해, 신유, 신미, 신사, 신묘. 그럼 이게 다 흰색이라고요. 그러면 경자하면 쥐죠. 그럼 흰쥐네. 그럼 백서, 쥐서자가 되는 거지. 경인, 백호지 그러니까. 그럼 경진은 흰용이니까 백룡이고, 경호는 백마. 그럼 경신, 이게 원숭이죠. 원숭이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원이요. 경술은 그러니까 백구지. 그 다음에 이게 흰 색깔이니까 신축이니까 뭐예요? 흰소요. 그러니까 백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에는 흰돼지, 백돈이 되는 거지. 돼지돈자요. 그럼 신유, 흰닭이면 백개, 닭개자가 되는 거고. 신미, 흰양, 백양이고. 신사, 백사가 되는 거고. 신묘, 토끼토니까 백토지. 지금 흰소는 불교의 상징인데 소가 아까 저 비유법으로 뭐라 그랬죠?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흰 동물들은 만약에 꿈을 꾸면 다 길몽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검은 동물은 대부분이 되게 좋은 꿈이 못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잘 아는 것처럼 백룡을 봤어. 그러면 용 타고 여의주 물고 하늘 올라가니까 이거 승승장구하는 길몽이잖아요. 네. 용 꿈 꾼다 그러잖아요. 그게 용왕이고 용자에 오른다. 그것처럼 소도 마찬가지라. 흰소를 꾸면 엄청나게 길몽입니다. 그런데 꼭 흰소가 아니라 소가 물론 전부 다 길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를 타고 집으로 오는 꿈 좋아요, 나빠요? 소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소가 풀밭에서 뒹구는 모습 좋아요. 그런데 소를 끌고 산속으로 가는 꿈 그건 안 좋아. 왜? 소가 왜 산속으로 가? 집에 있어야 될 소가. 그건 안 좋지. 그럼 소를 잃어버리는 꿈 그건 안 좋지. 내 본성을 잃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흰소 꿈은 다 길몽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본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세계를 나타내는 건데, 속꿈을 꾸면은 대개 귀인을 만나.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귀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인 만나면 다 좋은 거지. 아, 재물복도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명예 얻고 말하자면 조상 꿈이라고 이것도. 그래서 흰색 동물 관련 꿈은 대개 길몽이다. 이게 흰색이 순수하고 착함이고 고귀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 경자, 경인, 경진 이런 것이 길작용을 할 때는 이게 다 휜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다같이 차절심, 소, 그림도. 이 시무도를 열십이라 그래가지고 15도라고도 그래요. 다같이 차절심. 요게 손인데요. 손에 요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거 손인데 왼자자예요. 왼자자에다 플러스 이것도 손인데 입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오른손이라는 얘기거든. 오른손 왼손 여기다 법도촌이 들어갔어. 이게 저 양판을 벌린 이 길이가 내 키가 160이요. 그런데 이거 제모는 160이래. 이걸 한 길이라고. 그래서 심자가 법도에 의해서 찾는다 얘기요. 그러면 찾을 탐도 있죠. 찾을 탐은 손수가 있는 거. 이 찾을 탐하고 이걸 탐으라고 하지 않고 시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본성을 찾는데 이게 법도에 의해서 찾아야지. 그렇죠? 손을 더듬어서 찾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탐색한다든지 탐구한다든지 그런 거고, 요게 본성 찾아가는 게 법도에 의해서 찾는 거요.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동자나 스님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도해한 그림. 불교 선종에서 방황하는 자신이 본심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야생소를 길들이는 과정에 비유하여 그린 벽화. 절에 가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동학사에도 있어요. 다음번에 동학사 가시면 꼭 보세요. 송대의 과감사원 선사가 지은 선서거든요. 그래서 선을 닦아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순서를 밝힌 것으로 마음을 찾아 깨우치는 단계를 10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10가지를 어디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기 본심인 소를 찾아 나선다. 소를 찾아 나서는 건데, 저 소를 찾는 동자가 망과 곱비를 들고, 저기 혹시 망과 곱비 들은 모습 보이시나요? 산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된 건데, 이것은 처음 수행을 하려고 발심한 수행자가 아직은 선이 무엇인지 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여유로 공부에 임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요? 바로 자기를 찾는 결심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저 동자가 머리를 안 깎았네요. 총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양뿔을 했잖아요. 저게 양뿔을 했다고요. 그 총각의 뜻입니다. 저게요. 양뿔이. 견적이요. 저 적자가 볼견자에다 차취적자죠. 그래서 이게 도를 보는 거거든요.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 저기 동자가 저 소 발자국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8개를 그렸을까? 저희 8g은 다시 8864. 8개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저 소 발자국을 발견하는 건데, 참 마음과 자기를 찾으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본성의 자취를, 저게 본성의 자취요? 어렴풋이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견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견 소우, 그래서 견우입니다. 자, 이제 소를 발견했어요. 소가 보이시나요? 네. 저 숲속 멀리에서 무엇만 내밀고 있어요? 머리. 고개만 내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칼라가 어떤 칼라입니까? 검은. 소가 검정 칼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동자가 멀리 있는 소를 발견한 것이, 그런데 이는 오랜 노력과 공부 끝에 자기를 찾고 본성을 깨달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가 본성이죠? 네. 그 본성이 내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본성을 본 거요. 보기만 했을 뿐이야, 지금. 그럼 자기 본성 봤다는 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자기 본성 본다는 거면 이제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 저게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에 쓰세요. 그러면 검은색이 뭐냐? 이게 아직까지 때가 잔뜩 끼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삼독에 젖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 같이 얻을 떡. 이제 소를 얻은 건데. 자, 소를 붙잡아서 고삐를 낀 모습이야. 자, 동자가 고삐 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득자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득자가요, 다 같이 조개패. 조개패. 이게 보물이거든요. 조개패가 돈이잖아요. 여기다가 법도촌이 있어요. 손에 이게 내 보배를 얻은 거라고. 그래서 득남이라고 할 때 보배 얻었죠. 네. 득도하면 도를 깨우쳤다는 얘기거든. 내가 도의 보배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도를 깨우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득자를 썼다는 거. 아하, 이 보물단지를 내 손에 잡았네? 그럼 본성을 내가 잡은 거죠? 이 경지를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땅 속에서 아직 재련되지 않은 금광석을 막 찾아낸 상태라고 한다. 이때의 소의 모습이 어떤 색이었죠? 검은색이었어요. 이건 탐진치라 그래요. 이게 삼독인데, 삼독에 물들어 있는 거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검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더욱더 힘써가지고 이 때를 벗겨내야겠네요. 네. 자, 목입니다. 저 목자가 기를 목자예요. 소요. 소를 길들여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거친 본성이 점차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어디서부터 흰색으로 가요? 예, 네, 머리부터 휘게 변해요. 여러분, 명리 공부가 저희 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요? 저는 요 단계까지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요, 중급반 끝까지 왔잖아요, 거의. 지금 여기 신금 들어가니까 이제 인계만 남았으니까 여기 쫙 때가 벗겨져서 여기까지 안 왔나요? 임계만 남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만큼 더 갔잖아요, 조금 더. 저 말탈기 소우, 돌아갈기 집가. 이게 말탈기인데 여기서는 탄다는 뜻으로요. 소를 타고서 귀가했어요. 저 소가 이제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다 완전히 흰색으로 됐네요. 소를 타고 피리를 보내요. 근데 저 피리가요, 구멍이 없는 피리래요. 왜 구멍이 없는 피리일까요?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궁상같이요, 화음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은 굳이 화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저게요, 구멍 없는 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일여가 되어 있는 그런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갔으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거 해탈의 경지까지 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타고 본래의 세계로 귀가한다, 되돌아간다. 유학에서 이것을 복성이라 그러죠. 다시 복성. 이게 회복할 복자요. 이게 성품성자요. 이게 복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에서 복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이질망, 소우, 있을존, 사람인. 그러면 망우니까 소를 잊었어. 그렇게 하고 사람만 있을존, 사람만 남아있어. 그래서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애쓰며 찾던 소는 잊어버리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자기 마음을 찾아 하나가 되었으니 굳이 본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가부자 했어요, 안 했어요? 가부자 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뭐를 닦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무 아래서 무릎 이렇게 세우고 편안하게 앉아있으니 저 글자가 한자로 무슨 글자래요? 한가할 한도 안 될 거는 없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지?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어. 그런데 이게 쉴 주자지만 또 아름다울 주자잖아요. 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가부자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망우존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망우존인. 네. 자, 이 망우존인에서 우리 이게 선시예요. 이게 선에 관한 시가 아까 15도라 그랬죠? 10가지가 있는데 이 장에서 제가 하나를 뽑은 거예요. 다시 말탈기 소우, 이미 얻을 떡, 이를 또, 집가매산, 우야공해, 이냐 한갈한, 불고롱 다 홍일, 삼간, 오히려유, 지을자꿈몽, 저 채찍질할 편 노건성, 빌공조아릴돈, 초당간. 이게 선시를 어디 한번 읊어보자고요. 기우이득, 이게 7원시니까 내자 읽고 세자 읽으면 돼요. 다시 기우이득 도가산하니 우야공해 이냐하니라 홍일삼간 유장몽하니 편승공도 온초당간이라 소를 타고 본향으로 돌아오니 소는 간 곳 없고 사람은 한가롭다. 해가 석자나 떴는데도 늦잠을 자니 오히려 꿈이려니 소용없는 곱비와 채찍은 초당간에 던져두노라. 야, 다시 인우구망. 사람인 소우 함께고 잊을망. 이게 사람도 소도 함께 다 잊어버렸네요. 본래 공해, 본래 비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게 텅 빈 원의 그림이 저기 있죠? 저 속에 자연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객관적인 소를 잊었으면 이번에는 주관적인 자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본성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를 모두 비웠으니 자타가 다르지 않고 내외가 다르지 않다. 전부가 오직 공이다. 그래서 이 원자를 보면은요, 항상 뭐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 뭐를 쓸까요? 원만. 다 같이 원만. 이 원만을 생각해. 참 원만하다. 이게 가득할 만이거든요. 이게 물이 있으니까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원활이라고 할 때 미끄러질 활 써가지고 이상하게 원자하고 이게 같이 물숫자가 붙어요. 원만, 원한. 이런 글자들이 저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요것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 돌이킬 반, 근본본, 돌아올 환, 근원완. 본래로 돌이켜요. 이것도 돌아왔어요. 그냥 근원으로 또 돌아왔어. 내 근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저 그림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 있어요, 없어요? 다 없잖아요. 본래의 근원에 돌아가는 거예요. 산은 산으로, 물은 물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산수 풍경으로 나타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주객이 텅 빈 원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침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상징한 것이다. 다 같이 입전수수, 드립 가계전 드리울수 손수. 가계로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들이운다는 얘기거든. 그럼 가계로 들어가면 물건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궁극의 진리를 체득한 승려가 중생제도를 위하여 석장을 짓고, 석장 짚은 모습 보이시나요? 네. 저작거리로 나선다, 그 얘기야. 저기 바람 보이시나요? 네. 큰 포대. 그러면 저 큰 포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중생들에게 베풀어 줄 복과 덕을 담은 포대래요.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의 제도에 있음을 상징한 것이다. 자, 표주박 차고 거리에 나가 지팡이를 짚고 집집마다 다니며 스스로 부처가 되게 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불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불국 건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불국 건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불국 건설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명리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장명 공부 하시잖아요. 이거 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저희들 불국 건설하는 거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목이요. 봄을 찾는다든지 탐한다. 봄을 탐한다든지 심춘이니 탐춘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시가 있어요. 긴 시가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만 여기다가 발췌해 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 근데 봄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봄은 안 보여. 집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헤맸네요. 아, 이제는 너무 피곤이야.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의 매화나무에 꽃 한 송이 피어있네. 자, 가까이서 찾을걸. 요것을 해서 이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절에 가면 꼭 무엇을 보시라고요? 이제 보지 말라 그래도 이제는 봐. 전에는 지나쳤던 걸. 그래서 신축일조 하시면은 이 시무도를 항상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